안녕하세요.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입니다. 잘 지내셨죠? 2주차 첫 수업 시작합니다. 어, 우리가 앞 시간에 전체적인 행정법의 어떤 그 흐름을 배웠고요. 어, 앞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형소법은 전체적인 처음과 끝에 맥을 잡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수업을 하면 형수법이 쉽고 여러분에게 아마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원의 구성 및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불리고 그런 부분,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한번 보고 갈게요. 어, 강의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소리하지 마시고 강의 잘 듣기 바라고요. 법원의 구성은 우선 합의부와 앞 시간에 우리가 말했듯이 단독 판사, 단독 법원, 합의부 법원으로 구성되는데 합의부란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명 이상인데 합의부 서로 합의해서 만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TV나 법정에 가면 이렇게 그 재판장에 보면 법관이 앉아 계시고 여기도 앉아 있고 앉아 있죠. 이게 합의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법관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법관은 이제 법원이라고 불린다겠죠. 이 법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법원이라고 불리는 이 법관은 세 분이 앉아 있는데 여기 가장 중간에 있는 분이 한마디 쉽게 말하면 대장입니다. 대장. 대장이고 15년 차 이상 되는 부장 판사입니다. 대개 15년의 부장 판사면 경찰로 따지면 경찰의 꽃은 서장이잖아요. 총경. 법원의 꽃은 부장판사입니다. 네, 부장판사격이고요.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얼마 안 돼요. 근무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판사들인데 이 법원의 구성은 뭐냐면 재판 날짜도 잡아야 되고 소송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날짜가 안 맞잖아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재판장이 어, 예를 들면 16일 날 재판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돌이다, 장인어른, 회갑이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나 양쪽에 맞추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이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의견을 듣고 결정했죠. 재판장이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재판 날짜를 잡고 현장에 보낼 때도 이 양쪽에 있는 좌우에 있는 판사들을 현장에 보낸다고 그랬죠. 재판 중에도 이 법원을 보내서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영장을 발부할 때 이 영장은 뭐라고 그랬죠? 명령장이라 했죠. 어, 이 판사 어디 좀 갔다 와. 판사 어디 좀 갔다 와. 영장을 보내서 보냅니다. 확인합니다. 네, 그만큼 이 재판장, 이 중간에 있는 분이 중요합니다. 자, 세 명의 구성 인원인데 합의부는 재판장의 역할, 이 재판장의 역할은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다. 법관의 꽃이다. 절차를 진행하고 재판 날짜를 확인하고 사건을 접수하면 예를 들면 사건을 100건을 접수했다. 100건 접수하면 재판장이 50건씩 50건씩 나눠줍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A와 C 판사가 있는데 C 판사가 말을 안 듣는다. 100건 중에 60건을 줄 수 있죠. 70건을 줄 수 있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고달퍼진다. 재판장이 잘못 보이면 고달퍼진다. 그래서 되게 파워 있는 자리다. 보시면 돼요. 사건을 나눠주니까 너 검토해. 너 70건, 너 30건 검토해. 하고 이 친구들이 검토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재판장과 함께 현장에 오는 겁니다. 자, 양쪽 합의부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필요시
사건 현장에 법관을 내보는 되겠죠. 영장은 명령장 형태. 자, 사건 현장에도 법관이 간다 안 간다? 간다. 사건 현장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 법관이 만나봐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 어떻게 재판합니까? 그죠? 필요할 때는 현장에 가봐야죠. 따라서 이 법관이 현장에 나갈 때 명을 받아 가기 때문에 이때는 수명 법관. 자, 재판정에서는 법원이라고 불리지만 이 나가면 명을 받는 법관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무가, 지위가, 직책이 다르잖아요. 제가 집에서는 아빠, 학교에서는 교수,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뭐 친구, 선배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 법원도 재판정에서는 법원, 나가면 명을 받아 나가는 법관. 그래서 직책, 지위가 다르다. 이 수명법관 꼭 헷갈리지 말고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업할 때 수업이 돼요. 그 다음에 먼 거리에, 예를 들면 서울의 법원인데 부산이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쪽에 이 판사에게, 법관에 부탁을 합니다. 부탁. 그래서 거기 좀 알아봐 줄래요? 나가봐 줄래요? 하고 지역 판사에게 부탁을 하죠. 이때 이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수명이 아니라 수탁, 부탁을 받은 판사, 수탁 판사, 수탁 법관. 뭐 이 이 법원장의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라 부르는 것도 괜찮고, 법관이라 불러도 괜찮아요. 수탁 법관, 수탁 판사. 수탁 판사가 좀 법원의 구성 아니기 때문에 편하겠죠. 수탁 판사로 부릅니다. 판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원의 구성은 정리하면은 세 명으로 구성된다. 판장과 양쪽 법원, 판장에서 법원이니까 세 분의 법원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이 세 분이 중에 재판장이 명령을 시켜서 어디 가서 현장 확인하고 오세요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때의 법관은 수명 법관이 된다.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지역 판사에게 부탁을 해서 어디 좀 나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명령장을 보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탁 판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법원 구성, 이름 사용 잘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직책은 법정에서는 법원, 그 다음에 현장 나가는 판사, 법관은 수명법관, 그리고 먼 거리에 갈 수 없을 때는 요청을 해서 부탁을 해서 가기 때문에 수탁 지역 판사이기 때문에 판사, 이렇게 이름을 구별하기 바랍니다. 기소 전과 기소 후, 기소 전과 기소 후. 자, 기소 전과 기소 전, 기소 전. 기소 전이면 검사와 경찰과 검사, 기소이면 수사 절차죠. 이거는 수사 절차. 여러분 기억을 위해서 필기합니다. 기소 후, 기소 후란 거는 소를 냈다. 소를 냈다. 이 순간은 무슨 절차? 공판이 시작된다. 공판 절차. 기소 전은 수사 절차, 기소 후는 공판 절차. 이 수사는 어떻게 보면 기소를 위해서 있는 거죠.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공판으로. 근데 기소가 안 되면 수사할 이유가 없죠? 이해가 되시죠? 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기소를 안 하면 수사할 의미가 없어요. 왜? 기소를 해야
이 공판을 통해서 처벌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 이게 나오네요. 기소 전은 수사 절차다. 자, 강제 수사 시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 자, 이 수사 절차에서 이전에 영장을 청구한다. 이 영장은 자, 영장을 청구하죠. 영장을 청구하면 기소하면 예를 들면 뭐가 구성되죠? 기소하면 그때야 법원이 구성이 되죠. 기소해야만 법원이 구성되죠. 근데 기소 전 수사 절차에서 영장을 청구한다. 아직 토를 넘긴 건 영장을 청구한다는 법원 구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각 지역 이 법원에 영장만을 담당하는 판사, 영장 담당 판사가 있다. 그러니까 영장만을 담당하는 판사가 있다. 법원 구성 전이기 때문에 영장 담당 판사가 있다. 이 영장 담당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장 발부 전담 법관,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 뭐 법관이나 판사나 같은 말이니까 영장 전담 법관, 판사 이거를 지방법원 임무를 맡았다. 임무를 맡았다. 수임 판사. 영장을 담당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수임 판사에게 통해서 영장을 받아옵니다. 알겠죠? 영장을 받았으니까 임무를 맡은 판사. 이제 그럼 세 가지 나왔죠. 영장을 받은 판사는 수임 판사. 그 다음에 법원 구성돼서 재판장과 양쪽 판사가로 구성된 법원. 이 법원의 판사가 현장에 나가면 무슨 판사? 수명 판사, 수명 법관, 수임 법관, 수명 법관, 수임 판사, 수임 판사, 아니 수명 판사, 법관이 판사 같은 얘기니까. 그다음에 먼 지역에 보내면 수탁 법관, 수탁 판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자, 소를 받았다는 거는 기소가 됐다 이거죠. 기소가 됐으니까 법원이 구성이 됐죠. 기소를 받았을 때 현장 나가는 판사를 소명 판사. 그 다음에 먼 거리에 부탁을 받는 판사를 수탁 판사. 수명 법관, 수탁 법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소 과정. 자, 기소 과정 이렇게 있죠. 기소 전과 후입니다. 볼게요. 기소할 때 소송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라.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수사하면 이 수사 절차잖아요. 수사 절차. 이거는 공판 절차죠. 이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이유는 기소를 하기 위한 기소를. 그죠? 기소를 위해. 근데 기소하려면 구성 요건, 형법 총론을 배워야 되는데 구성 요건이라는 거는 형법전에 죄다. 쉽게 말하면 죄다. 죄면 범죄가 성립하죠. 하고 이 절차, 이 성립한 거를 옮겨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넘겨주는 거를 형소법이거든요. 그 법의 절차에 따라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절차가 안 맞아. 뭐가 안 맞냐면 볼게요. 즉 형식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죠? 형식을 봐. 조건 형식만 확인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너희들 절차를 따랐니? 형식에 맞았니? 이걸 보는 거거든요. 형식 재판.
자격이 있냐, 합당하게 잘 왔느냐, 적법하게 왔느냐, 이 절차, 형식을 보는 거예요. 형식, 절차 형식. 어? 절차 형식을 보는데 이 절차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절차가 잘 되어야 소를 받고 절차를 못 받으면 소를 안 받죠. 음, 여기 안 나왔지만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음, 소개팅을 하죠. 소개팅. 자, 소개팅을 할 때 그냥 합니까? 소개팅을 할 때 이 남자가 뭔지, 직업이 뭔지, 성질이 어떤지, 인품이 어떤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보고 알아보니까 못됐어. 난폭해. 어려움이 많아. 이런 경우에 소개팅을 나갈까요? 전과도 많아. 이럴 때 이 소개팅을 공판 절차 소개팅하면 소개팅을 하기 전에 이거 알아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아. 소개팅 나갈까요? 안 나가겠죠. 그런 의미예요. 자, 볼게요. 이게 이제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미리 알아보는 거. 공판 절차를 하기 전에 알아보는 거. 이게 형식 재판인데 조건 형식만 보는데 볼게요. 공소기각, 공소기각. 자, 기는 버릴 기, 각. 어, 각이란 건 우리가 뭐, 각을 만든다. 한마디로 찢어버린다. 찢어버린다. 찢어서 버려버린다. 기각 찢어서 버린다. 자, 여기에 가기 전에 여기서 이거 안 돼. 쫙. 안 돼. 쫙 찢어버린다. 이거를 기각이라 합니다. 안 돼. 찢어버린다. 왜? 찢어버릴 정도란 거는 서류를 찢어버릴 정도란 거는 뭔가 위법한 일이 있었다 이거죠. 위법. 형소법에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에 친고죄라고 있어요. 친고죄. 친고죄란 건 뭐냐면 고소를 해야 처벌이 돼요. 그죠?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되는 친고죄인데 이 여성이 강간을 당했어요. 제가 강간을 당했어. 그러면 강간을 당할 때 조사는 수사에는 앞 시간에 배웠죠. 비공개죠. 비공개 창피하고 수사를 받습니다. 근데 공판 절차 가면은 비공개도 공개다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이게 공개돼서 창피당하고 한 것보다는 참을래. 자, 신고죄라는 형소법의 근거를 둔 이유가 상대방이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당했는데 또 두 번째 법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지금은 뭐 많이 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피해 여성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에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있으면 기소해라. 고탄 고소장이 없으면 기소를 못한다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키지를 못했어. 그러면 형소법이 위반되잖아요. 위법이잖아요. 그럼 찢어야지. 위법이니까 찢어야지. 절차 위법이잖아요. 찢어야죠. 공소, 기, 각 찢어버린다. 자, 그 다음에 관할 위반. 자, 부산에서 맡아야 될 사건을 서울에서 와서 판사에게 저 법관님 이거 처벌해 주세요. 어? 이게 지금 부산에서 발생했고 부산에서 사건이 있고 부산에 용의자가 있고 부산에 피해자가 있고 부산에 증거물이 있고 부산에 여러 가지 관련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거를 한 1심을 하려면 중간중간 결정 있다고 그랬죠? 공판 결정이 있다고 했죠? 언제 와라. 두 번째 결정도 있고, 세 번째 법정 결정도 있고, 네 번째 결정도 있고 해서 1심 판결이 나는데, 이분들이 2, 30번 왔다 갔다 하고 증인도 불러야 되고, 이거는 남 할 수가 없대. 난 못해. 부산으로 가세요. 이게 관할 위반이다. 위법은 아니지만 관할 위반. 난 못해. 이거는 왜 부산에서 해야 될 걸 가지고 와서 내가 부산까지 나갈 수도 없어. 난 못해. 이게 관할 위반. 관할 위반을 판결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소. 소를 면제한다. 소를 면제한다는 거는 면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미 처벌이 됐거나 공소시효가 됐거나 봐준다. 그래, 봐줄게. 너 이미 고통받았잖아. 너 이미 처벌받았잖아. 너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 형 집행을 다 받았잖아. 하고 봐주는 것. 이거를 면소 판결은 면소. 소를 면제한다. 그래서 공소기각, 자, 기소 수사 절차에서 넘어가려면 공소기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관할 위반이 있고, 그 다음에 면소 판결이 있고. 야, 교수님, 수사 절차에서 이 공판 절차로 넘어가기가 어렵네요. 어렵죠? 왜? 이 기소 전, 후에서 넘어가려면 소송 조건을 다 갖춰야 되니까. 이게 형소법이니까. 이거를 형식 뭐다? 재판이다.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형식적 검토해서 재판을 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기각. 난 못해. 관할 위반. 이거는 처벌할 수 없어. 면수 판결. 그리고 재판을 내린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건 다 재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소 전 결정을 하는 것 형식 재판이다. 암기 공관면. 공관면 형태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공관면. 이렇게 형식 재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넘어왔다. 통과했다. 그러면 이 재판을 형식 재판과 반대되죠. 실체 재판이랍니다. 실체를 확인하는 재판. 이거는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겠죠. 유죄냐 무죄냐 이거를 결정합니다. 유죄냐 무죄냐 이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를 판결한다. 그래서 실체 재판이랍니다. 실체 재판. 그래서 정리해봤는데요. 정리해봤습니다. 별표. 거의 모든 재판은 무슨 재판이다? 형식 재판이다. 관할 위반했는지, 그 다음에 기각 위법했는지 아닌지, 형식에 대한 기각 위법한지 아닌지, 기각 재판, 재판을 받았는지, 또 추가로 받을 사유가 있는지 하는 형식 재판을 한 다음에 실체 재판은 딱 한 번이나 있죠.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하는 것. 그래서 형식 재판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많을 다 한문으로. 실체 재판은 몇 번? 한 번. 유죄냐 무죄냐. 그래서 이렇게 구별한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실체 재판이냐 형식 재판이냐 봤죠? 자, 시간이 대비 한 번 더 볼까요? 마지막. 자, 그러면 판결 과정 한번 볼게요. 판결 과정. 자, 기소 전 수사 절차에서 공판 절차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판결하죠. 판결. 판결할 때 여기서 탕탕탕 두드리죠. 최종 판결하는 걸 정국 끝났다. 종켰다. 막을 내린다. 정국 끝났다. 끝날 점 마무리국. 그래서 정국 끝났다. 자, 전국 재판이 있으면 전국 전 재판 있죠. 전국 재판, 전국 전 재판. 자, 전국 재판이 있기 위해서 중간중간
재판이 많이 있겠죠. 그죠? 뭐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에 부산에서 올라와라. 첫 번째 재판을 하겠다. 두 번째 재판하겠다. 세 번째 재판하겠다. 네 번째 법정 기일. 다섯 번째 법정을 열겠다. 여섯 번째 법정을 열겠다. 일곱 번째 법정을 열겠다. 여덟 번째 법정을 열어서 마지막에 재판을 딱 한 번 하죠. 유죄냐 무죄냐.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있는 재판, 수많은 재판이 뭐냐 볼까요? 우리가 증인신문, 뭐 어, 결정, 아까 제가 이제 앞에도 결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 다 재판이에요. 결정, 증인신문, 결정, 구속 여부, 결정, 구속 여부에 대한 재판, 압수 여부에 대한 재판, 증인신문의 재판, 중간중간 증인신문, 구속 여부, 압수 여부 또 뭐가 있을까요? 참고인 결정. 계속 법정을 열어요, 법정. 법정 연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결정한다. 그래서 판사도 바쁘죠. 이 법원 구성이 되면 바쁩니다.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재판 아직 안 끝났죠. 2년이 다 된가요? 2년이 지금 돼가죠, 2년. 근데 이 전국 재판을 한번 하기 위해서 사건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 전국 결정, 전국 재판하고 있죠. 이 전국 재판, 전국전 재판하고 있죠. 이게 다 마무리되면 어떻게 최종으로 전국 재판한다. 지금은 전국전 재판한다. 전국전. 결정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국 재판, 전국전 재판한다. 수많은. 자, 물론 한 번의 재판을 마무리하기까지 중간 재판은 수없이 어떻게 많이 한다. 많이 한 다음에 마지막 한 번 전국 재판한다. 이렇게 법정은 진행된다. 꼭 바랍니다. 자, 첫째 수업이 끝났고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